진행에 앞서 행사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시상,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우수기간 시상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심사평 및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실무자 지원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및 정신건강 실무자 워크숍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받은 기관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장려상 진천군 보건소 상장 장려 진천군 보건소 귀기관은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대독 축하드립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잠시 수상기관과 보건복지국장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기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장려상 옥천군 보건소 상장 장려 옥천군 보건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옥천군 보건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잠시 수상기관과 보건복지국장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기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우수상 제천시 보건소 상장 우수 제천시 보건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네, 잠시 수상기관과 보건복지국장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기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우수상 청주시 상당보건소 상장 우수 청주시 상당보건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잠시 수상기관과 보건복지국장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기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최우수상 음성군 보건소 상장 최우수 음성군 보건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잠시 수상기관과 보건복지국장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지원 사업 우수기관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기관에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부문 포상 금액은 한국생명종중희망재단에서 사업 기준에 따라 시상하는 점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호명받은 기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지원 사업 우수기관 청주시 청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상장 청주시 청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 우수기관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 내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2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가원. 상장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 기관 모두 축하드립니다. 잠시 수상기관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기관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가원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가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또 그간의 노력들을 서로 나누고 싶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저희 이제 방역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올해 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및 정신건강 실무자 워크숍 행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1년 동안 충북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저희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충북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실무자분들이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합니다. 즐겁게 보내시고 또 편안한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호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여러분들 1시 반에 하기 때문에 아마 식사 자리도 애매했지 않나. 또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년 자살예방 성과대회와 정신건강 실무자 워크숍 행사의 준비를 많이 하신 우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수상을 받으신 분들, 타 지역에 비해서 또 다른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저 상을 받으신
5개 기관에 축하한다는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작년에 보면 한 14,000여 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도도 한 431명 자살수가 되게 많습니다. OECD 평균보다 건 2배,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 26명. 우리 도도 그 평균을 약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우리가 1위를 한번 했어요. 하기 어려운 1위를 했다. 2, 3, 1을 번갈로 하다가 작년에는 10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광역정신부터 기초, 시군 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또한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그 4년 연속 자살 예방 분야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 지자체로 이제 4년간 연속해서 상을 받았다는 건 진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 2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재도 8천 명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능동감시 이런 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우리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은 사실 표시도 안 나게 그 뒤에서 사례 관리 상담 이런 거에 몇 배 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살률이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코로나도 2014년 정도에 종료가 될 거라는 그런 방송도 언뜻 들었는데,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인원도 많이 늘고 예산도 늘지만은 아마 심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욕설과 고통, 심지어 남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묵묵히 수행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이민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내년에는 대박 터질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거고, 또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일 행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심사평 및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실무자 지원 특별 강연이 진행되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부 행사는 2시부터 시작 예정이오니 잠시 휴식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충북 자살예방 성과평가 심사평입니다. 심사평은 충북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시며 올해 21년 자살예방 성과평가 심사에 참여해 주신 충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손정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손정우 교수님께서는 현장 참여 대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심사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자살 예방 사업을 담당하시는 보건소 담당 선생님들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어려운 와중에도 굉장히 꾸준한 사업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감탄하면서 선생님들이 보내신 하나하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심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사 기준에 맞게 제출을 하시고 그 심사 기준이라 함은 이제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 분석이라든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필수 사업이 있고 선택 사업이 있고 이 양식과 내용에 다 맞는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수 발표를 또 들어보시면은 또 저런 면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일을 진행을 하셨구나. 또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내년 사업 평가 때는 이러이러한 심사 포인트를 좀 맞춰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청에서든 광역센터에서든 아무튼 내년 사업에서 평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실 때 가이드를 그래서 한두 가지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가이드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계획, 그리고 필수 사업, 선택 사업, 그리고 이제 딱딱 맞게 요청을 또 드리고 했는데 또 어떤 또 지자체 쪽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내면은 또 가중치가 붙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내시기도 하고 해서 그럴 때는 심사위원들이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게 연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통계 조사 같은 어떤 그런 쪽을 연구 사업으로 또 생각해서 제출해 주신 부분들도 좀 있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밖에 아우팅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은 2년을 우리가 잘 또 추스려 왔고 안타깝게도 이 코비드 19 시대는 뭐 혹자는 뭐 3년, 혹자는 뭐 5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2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코비드 19 시대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노하우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원단과 광역센터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과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어떤 연구 마인드, 어떤 뭔가를 우리가 조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가져본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챌린지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또 이제 방침이 많이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축은 거의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뭐 연구 사업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또 우리 필수 사업은 선택 사업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잘 포장이 되고 또 어떤 그 사업의 일관된 맥락, 그러니까 결국 진단부터 해서 연구부터 해서 지역사 진단부터 해서 연구부터 해서 필수와 선택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이런 그 흐름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이 1차 서류 작업도 중요하고 또 선정되신 팀의 2차 프레젠테이션,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파급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신 성과를 잘 전달하는 그 노하우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연말에 너무 이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오늘은 또 여러 좋은 사업 성과와 좋은 전달력을 보여주셨던 팀들의 어떤 발표를 듣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자살예방 성과평가 심사에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2021년 충북 자살예방 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음성군 보건소 김경혜 주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보건소 김경혜입니다. 지금부터 음성군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실적 개요표입니다.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는 MOU 체결을 통하여 1,712명 생명 지킴이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약 안전 보관함 지속 모니터링으로 19년도 기준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0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탄 차단을 위하여 19개소의 생명사랑 봉투 만부 제작하여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증 자살 매년 전액 소비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총 70명으로 전년 대비 지원 대상자 증가하였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자살 위험 지역의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벤트 생명정중 캠페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하여 선별검사 752명 완료하였고요. 자살 예방 교육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385명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221명에게 프로그램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특화 사업으로 마음방역 편의점 2개소 운영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전년 대비 128건 관리 건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음성군 노인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위하여 총 2,542명 실태조사 완료하였으며 1차 의료기관과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8개소 병의원과 함께 협약하여 총 31명 등록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자살예방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자살예방 실무협의체로 운영위원회까지 12개소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키파 사업 관리로 저희는 활동 장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소진 관리 프로그램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자살 사망자 기본 자료 분석 통계 자료입니다. 2018년도 37.6명으로 최고점을 보였으며 2019년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해망입니다. 15년부터 76%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보다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입니다. 17년부터 50대에서 가장 높은 자살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30, 40대에는 자살 증가 추세로 보이지만 자살률은 80대 이상 노인분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단별입니다. 매년 목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14년도 농약안전보관함 사업 시작으로 15년도부터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현황입니다. 음성, 금왕, 대소에 매년 5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저희 음성부는 집중관리 대상 중장년층 집중관리 지역 3개 읍면에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집중관리 방법으로는 생명사랑 봉투 제작과 같이 자살 수단 차단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음성군 특수사항으로 관내 기업체의 자살 시도자 발생 동료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 추진하였으며 소방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동료 대상 생명지킴이 62명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기반 연구조사, 고독사 예방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음성군의 1인 가구 비율 2017년 기준 2만 51가구에서 2018년 2만 988가구로 1.6%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5, 60대에서 가장 높은 자살 사망자 수를 보여 전국 보건소 최초로 음성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5개월 동안 장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차 우편,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2차 전화, 방문 상담으로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보다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 기틀을 마련하고자 각 읍면의 통합사례 담당자와 이장, 분회장들과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1차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225가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었고요. 2차 신층 조사 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유심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혼인 상태는 이혼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는 164가구의 방문, 공적 지원, 타기간 연계 서비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 약 1억 원 예산 확보로 똑똑 고독사 안부 확인 서버 구축을 통해 지속해서 대상자 발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계획서와 홍보물 사진이며 마지막 편지 사진은 실제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의 감사 인사 편지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한 노인 정신 실태 표본 조사입니다. 총 2,542명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 자살, 스트레스 분석하였으며 성별 분석 보시겠습니다. 음성군은 실제 남성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지만 여성에게서 우울 자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분석 보시겠습니다. 우울, 자살 모두 60대에서 고령군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현황입니다. 자살 고위험 지역 대소 소위, 우울 고위험 지역 원남 대소 소위로 이러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노인 정신건강 사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음성군은 실제 80대 이상 노인에게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지만 우울과 자살의 비율은 60대에서 높은 고위험군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분들은 난생 처음 퇴직과 노년기를 맞이하는 연령층으로 이분들을 위한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자살과 우울 경향이 높은 대소면은 내년도 생명사랑 마을 추가 예정이며 2022년도 생명사랑 마을이었던 소위면은 지속 모니터링하며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사업 마당발입니다. 저희는 독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자살사고 감소에 힘쓰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생명사랑마을 운영과 MOU 체결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는 3개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총 4,722건 선별검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언론 홍보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전체 노인 인구 12.4%나 달하는 선별 검사를 한 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자살 고위험 지역의 MOU 체결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특히 금왕 LH 3단지와 MOU 체결을 통하여 임대아파트 주민 전수조사와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통해서 고위험군 30명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로문구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화환경 조성에 또한 힘썼습니다. 저희는 생명사랑 마을 지정 운영을 통하여 다음 페이지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사업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청중 장년층 자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마음방역 편의점과 선별검사, 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으로 중장년층의 접근성 확보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였고요. 자살 위험군 지역에는 마음방역 편의점으로 위와 같은 위험군 발굴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과 센터 홍보로 대상자들과 밀접한 유대감 또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사진입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대상 마음방역 편의점입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사업체 부근에 2개소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총 104건의 선별 검사로 16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는 편의점 종사자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종사자분이 대상자 발굴과 선별 검사 완료 시 라면과 같은 생필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업무 체결을 이뤘고요. 다음 페이지에 저희 관련 캠페인 사진과 KBS 뉴스에 실제 언론 보도된 사진입니다. 다음은 유가족 지원 사업 톡투유입니다. 저희는 관내 기업체의 자살 시도자가 발생하여 동료 대상으로 심리 지원 완료하였고요. 이 사업은 강동대학교 간호학과와 협업하여 진행하여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사전사후 선별검사 분석 보시겠습니다. 우울, 자살, 자존감 모두 완화 효과 나타나셨으며 특히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참석 인원 모두 보통 이상의 상승 효과 보셨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캠페인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진행한 바 있고요. 특히 온라인 캠페인으로 자살 예방 생명존중 사행시를 통해 우수작들은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 실제 우수작들은 저희 보건소 건물에 한 달 정도 홍보를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또한 이 우수작들은 홍보물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집중 홍보입니다. 저희는 SNS 활용하여 카드뉴스 배포하였고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살 예방 위로 문구를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야산, 저수지 등과 같은 위험 지역에 현수막 게시로 집중 홍보에 힘썼으며 이 모든 사업은 92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음성군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주시 상당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충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상당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상당구는 어떻게 하면 빈틈없는 자살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이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벗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상당구 지역의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충북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자살률의 증감을 반복하지만 평균적으로 상당구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 특성으로 보실 때 70세 이상의 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농촌 지역의 높은 자살 사망률인데요. 저희 상당구는 전형적인 이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면 8동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심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자살률이 무려 2.3배나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독거노인 가구 수 비율인데요.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전체 노인 가구 중에 30%가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그 청주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독거노인 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농촌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개입과 이 독거노인에 대한 이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인데요. 저희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이 독거노인을 이 연구 모집단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304명을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가가호 방문하여 방문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근거 기반 연구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 기관과 저희 보건소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함께 하자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마을별 특성과 독거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장단 협의회와의 연결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장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장님들과 함께 독거 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서 서베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연구 항목으로는 노인 우울 척도와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마을법 지킴이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 저희 상당구의 경우에는 30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별히 지역별로는 미원면, 의료 접근성이 가장 낮은 미원면이 우울 증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미원면의 경우에는 상위 우울 증상이 높은 5개 지역이 모두 미원면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 선별적인 그 지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삶의 질 척도인데요. 삶의 질 척도인 경우에는 남성의 우울 증상과 달리 여성이 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지역에서는 미원면이 불만족한 것으로 보이는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연한 곳이 이제 불만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를 통해서 독거노인 중 약 20%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 상당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우울 증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2020년도 전국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 증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저희 상당구의 경우에는 남성의 우울 증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고요. 특별히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0년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상당구의 경우 이 충북을 포함해서 전국에서는 남성에 대한 자살률이 낮아졌는데 저희 상당구에서는 반대로 남성에 대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남성 노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연면이 가장 높은 우울 증상을 보여서 지역별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개입과 이 독거 노인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필수 사업을 진행했고, 특별히 그 풀뿌리 조직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필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벗 지킴이를 통해서 고위험구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을 통해서 자생적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근거 기반 연구조사 결과 우울 증상이 높은 지역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생명사랑 마을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각 행정복지센터와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 많은 그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요. 특별히 이 결과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이 독거 노인 어르신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게이트키퍼 양성된 자 중에 마을벗 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특별히 이 마을벗 지킴이 그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이 방문을 할 때 마을벗 지킴이와 함께 방문을 동행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촉된 전체 마을벗 지킴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후 관리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까지 전체 37개 마을 중에 이 114명의 마을벗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히 2021년도에는 9개 마을에 298명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고위험군 41명 중 서비스 제공 동의한 8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위험군 41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재도 마을벗 지킴이 위촉된 우리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위험할 때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해주시는 그런 게이트키퍼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사업이었고요. 다음은 선택 사업입니다. 저희 선택 사업은 자살 사망 다발 지역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상당구에서는 한 지역에 5년 동안 59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 59명의 자살 사망자 중 한 아파트에서만 16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일 지번에 대한 자살 사망 다발 지역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다음. 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서 유관기관의 협조와 함께하는 이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강화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살펴보시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38개의 기관이 함께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202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사망 다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 특정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MOU 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다음. 네, 먼저 MOU 체결,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이 자살 예방 서비스에 대한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를 통해서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 특별히 관리사무소 계시는 그 일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특별히 네트워크 기관 간 자살 고위험군 통합 사례회의를 통하여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체 38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전체 모여서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네, 그 결과 2021년도에 고위험군이 43건이 발굴되었고요. 통합사례회의 4회, 간담회 16회 이렇게 진행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전 슬라이드 있나요? 네, 이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이 돌 하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나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듯이 자살 예방 함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시 보건소 김수민 주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시 보건소 주무관 김수민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우수 사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 북부에 위치하는 중부 내륙 중심 지역으로서 17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6.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의 70%가 분포해 있는 도심지역입니다. 읍면지역으로는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분포도가 낮은 편입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3만 1,800명 정도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500명 정도로 현재 지금 제천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네, 다음은 제천시 조직 체계도입니다. 제천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주무부서로서 민간 위탁기관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천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의 3대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대 전략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제2대 전략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제3대 전략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제천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연구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자살 예방 분석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자살 사망 수위를 살펴볼 때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45명, 인구 10만 명당 33.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상승 기점을 기준으로 제천시의 자살 사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자살 사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의 그 자살 사망 분석에서 주로 성별은 남성,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 60대에서 70대, 수단별로는 목맴, 동기별로는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 수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자살 사망 현황입니다. 제천시는 제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활용하여 전년도의 읍면동별 자살 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의 자살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제천시의 자살 예방 키워드는 자살 동기에서 정신과적 질환, 대상자에서 남성 그리고 중장년층, 읍면동에서 2개의 지역, 자살 수단에서 목맴과 추락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21년도에는 맞춤형 심리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취약지구 주민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자살 사망이 빈발한 지점의 집중관리 필요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살 사망 사고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취약지구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 자살 예방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한 결과 조사 지역 한 곳에서 466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466명 중 83명을 고위험 대상자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자살예방 사업 세부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기반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살 취약지구 주민 정신건강관리의 세부 추진으로는 성과 지표와 달성 목표로 마을 2곳과 각각의 마을 주민 5%가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자체 재원 1,3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군 대상자는 83명으로 우울증 고위험군 41명, 자살 고위험군 26명,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16명, 음주 고위험군 25명으로 집계되었고 사후관리 서비스에는 16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조기 개입하여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흡하였던 점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집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제천 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해피실버 데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다음과 같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자체 재원 80만 원을 책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으로는 노년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는 고위험군 대상자 13명을 발굴하였고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 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집단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관계로 1대1 대면 프로그램과 집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에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노년기의 정신건강 인식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천시 지역 맞춤형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충북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 55분부터 실무자 지원 특별 강연이 비대면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 시 참여자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실 때 조금이나마 실무에 보탬을 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개인 컴퓨터 등 1대1 채팅이 원활한 환경에서 비디오 화면까지 활성화시켜 주신 상태에서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시 55분부터 실무자 지원 특별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비대면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이번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별 접속하여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현재 플레이러닝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놀이에 가치를 더하는 교육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드디어 이민성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이민성이고요. 오늘 만약 화면을 못 켜시더라도 채팅으로 활발하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맨 처음에 광고 퀴즈이고요. 요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광고일까요? 네, 파스타 아니고요. 파스타는 아니고요. 영화 핫소스. 네. 자, 우리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네요. 자, 우리 음성에 계신 최정엽 선생님, 핫소스 정답입니다. 이야,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유들은요. 자, 바로 이 실제감을 위한 겁니다. 자, 실제감은 교수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그리고 인지적 실제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느껴지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채팅으로도 한번 이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거죠. 자, 제가, 잘 들리시면 1번 적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숫자 쓰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자, 제 프로필 사진, 자, 네. 프로필 사진 뭐 좋다 아니면 실물이 좋다 1번 2번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손가락을 풀도록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해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설명 말고도 이제 퀴즈로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연습 문제 뭐냐면 과자 줌인 퀴즈입니다. 네, 자, 이 과자를 이제 보시고 어떤 과자인가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자, 1단계는 엄청 작아요. 지금 화면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2단계는 이 정도로 커집니다. 네, 3단계는 이 정도로, 4단계는 이 정도로, 네, 5단계는 이 정도로, 자,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새우깡이 맞는데요. 자, 줌 많이 활용해 보셨나요? 자, 주석에서 글씨 쓰기 그냥 그리기로 체크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스탬프 이용해 가지고 그 영역에다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펜글씨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 때 자, 이런 화면들 마련해 보셔가지고 자, 설문조사용으로 써보셔도 돼요. 자, 이미 베테랑입니다. 적응 좀 됐어요. 아직 초보입니다. 자, 방탈출을 위해서 유리로 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징검다리에 일반 유리로 된 다리, 그리고 강화 유리 다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왼쪽, 오른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건너시면 되는데, 잘못 건너시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자, 10분 통과됐는데요. 자,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음성 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센터, 음성, 증평, 음성. 오늘 음성, 음성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담당자님, 저 나와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민성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식수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만족도 조사는 구글 설문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접속 링크 주소는 채팅창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만족도 조사지까지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 및 정신건강 실무자 워크숍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소중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